자, 용액의 농도를 이제 보면 먼저 그 용해와 용액에 대해서 알아볼게. 요거는 좀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암기해야 될 부분, 계산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론적인 부분. 아, 용해라는 게 뭐고 용액이라는 게 뭔지 그런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먼저 용해와 용액,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용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용해된다 하지만 사실은 용해라는 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 나중에 3단원 가서 배우겠지만 용해라는 것은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섞이는 현상이 용해야. 성질이 비슷하지 않으면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물과 기름이 섞여 안 섞여? 안 섞인다라는 거지. 그냥 무작정 용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물질과 물질이 만났을 때 그냥 용해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야. 둘의 어떤 비슷한 점이 있어야, 섞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용이 있어야만 섞이게 된다는 거지. 그런 걸 용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정 두 개를 그냥 섞는다고 해서 섞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용해가 된다는 것은 둘 간의 에너지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소금이 물에 녹는다? 왜 여기를 쳐다보자고 내 손을. 소금이 물에 녹는다. 그것은 소금과 물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거지. 소금이 물에 녹았을 때 안정화가 된다거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잘 섞인다라는 거야. 그게 용해야. 그래서 용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소금과 물이 만났을 때 소금물이 되는 것, 이런 거를 용해라고 하는 거야. 용해. 용해 현상. 그래서 얘도 순물질이고 얘도 순물질이거든. 순물질과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이는 현상, 그게 용해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용액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뭐와 뭐가 균일하게 섞여서 용매와 용질이 균일하게 섞여서 용액을 만든다는 거지. 여기서 뭐가 용매일까? 왜 물이 용매야? 소금이 용매가 되면 안 돼? 용매가 녹이는. 그치? 용매가 녹이는 거잖아. 얘가 용매야. 얘가 용질이지. 물이 소금에 들어가서 녹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소금이 물을 녹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안 돼? 소금 안 보이잖아요. 녹으면. 어? 물만 보이고 소금 안 보이죠. 소금이 안 보여? 아니 그러니까 녹으면. 녹으면 물만 보여서? 네.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물이 보이니까 물이 용매다. 그런 어떤 정의는 없는데 뭐 그럴싸한데? 그럴싸. 자, 어쨌거나 여기서는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학자들은 액체를 용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액체와 고체가 있을 때 액체를 용매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거지. 왜 액체를 용매를 했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얘는 보이고 얘는 안 보이니까 녹아 들어갔을 때 뭐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이제 과학자들은 이 고체와 액체가 섞일 때는 액체를 용매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물이 용매고 소금은 용질이야. 용질은 녹는 물질이고 용매는 녹이는 물질. 이 두 개가 균일하게 섞이는 과정,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용해. 어떻게 섞였다고? 균일하게. 그러면 이 용액은 어떤 혼합물이야? 균일 혼합. 그치, 균일 혼합물인 거지. 균일한 혼합물이 있으면 어떠한 혼합물도 있는 거야? 불균일. 불균일 혼합물도 있는 거지. 중학교 때 배우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안 배우나? 교과정이 바뀌어서 빠졌나? 배워요. 배워? 것 같은데. 그래서 불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흙탕물. 그치, 흙탕물. 또? 우유. 우유. 또? 뭐 혼자 하고 있어. 저기 다른 여기 한 명 수업 듣고 있지. 또 암석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암석이나 콜라, 주스 이런 거 다 불균일 혼합물이야. 그러니 그런 것들은 용액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화학적으로는 용액은 균일해야 돼. 그러려면 맑고 투명해야 돼.
균이 혼합물 용액은 맑고 투명해야 돼. 소금물 같은 경우는 맑고 투명하지. 용액이 되는 거야. 설탕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포도당 수용액, 요소 수용액 이런 것들 다 용액이라는 거지. 심지어 용액이 우리는 뭘로만 알고 있어? 액체로만 알고 있지만 액체만 용액이 아니라 기체 용액도 있고 고체 용액도 있다라는 거지. 기체 용액은 뭐가 있냐면 공기 같은 거. 고체 용액은 합금 같은 거. 그 트럼펫 같은 거 알지? 트럼본이나 트럼펫 같은 거. 그게 이제 금관악기잖아. 그게 뭘로 이루어져 있냐?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황동은 합금이거든. 구리와 아연의 혼합물. 오케이. 자, 그래서 균이란 혼합물. 균이라는 것의 의미가 중요한 거야. 균이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용액이 있을 때 균이라는 것은 여기서 떠먹나 여기서 떠먹나 그 맛이 똑같다 이 말이야. 우리가 커피를 샀어. 휘젓지 않으면 위에서 빨아먹는 거랑 아래에서 빨아먹는 게 어때? 맛이 다르잖아. 그건 뭐야? 불균일 혼합물이지. 콜라는 아래 거 팔아먹나 위에 거 팔아먹는 거지 않아요? 달라 몰라? 네가 미각이 떨어져서 그래. 실제로 달라. 그게 미세한 차이가 있어. 몰랐지? 자,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한다면 어디서나 어떤 농도가 어떻다는 거냐면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와 B에서는 A와 B는 조성비가 동일한 거야. 조성비가 동일하다는 것은 용매와 용질의 그 비율이 동일하다는 거야. 조성비가 동일하다는 건 용매와 용질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몰비가 될 수도 있고 질량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비율이 동일한 게 조성비가 동일한 거고 그게 바로 뭐냐면 농도가 똑같은 거야. 여기서의 농도나 여기서의 농도랑 똑같은 것. 그게 균일 혼합물인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요만큼 위에서 취하나 아래에서 취하나 똑같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얘는 아래에 있으니까 여긴 더 무거운 게 많이 들어있겠지. 얘는 가벼운 게 둥둥 떠있겠지. 이러면 그건 용액이 아니라는 거지. 가벼운 게 위로 떠있거나 무거운 게 아래로 이렇게 깔려있거나 그러면 용액이 아니야. 어디서든 균일해야 돼. 공기도 마찬가지거든. 여기서는 뭐 산소가 많은데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산화탄소가 더 무겁잖아 산소보다. 그렇다고 해서 아래쪽에 이산화탄소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나 저기나 이산화탄소와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동등한 거야. 그게 용액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용해와 용액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용액의 종류. 용액은 아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지. 상태에 따라서 용액이 구분되잖아. 어떤 용액이 있고, 고체 용액이 있고, 고체 용액. 고체 용액만 있는 게 아니라 기체 용액도 있고 또 액체 용액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고체 용액은 어떻게 존재하는 게 고체 용액이냐? 고체와 고체가 혼합되면 이 용질과 용매가 고체와 고체일 때. 기체 용액은 기체 플러스 기체일 때. 액체 용액은 세 가지로 또 나눠져. 액체와 액체인 경우가 있겠지. 액체와 액체인 경우, 그리고 고체와 액체인 경우, 기체와 액체인 경우,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상태가 동일하잖아. 상태가 동일한 것끼리 섞이지. 용매, 용질의 상태가 동일하잖아. 그러면은 많은 게 용매야. 많은 게 용매가 되는 거야. 적으면 뭐가 되는 거야? 용질. 언제냐면 상태가 동일한 용매와 용질이 섞였을 때. 그때는 많은 게 용매가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상태가 다르잖아. 상태가 다를 때는 액체가 용매가 되는 거야. 액체가.
그럼 고체와 기체는 뭐가 되는 거야? 용질. 용질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정한 거야.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예시를 들면은 이 고체용액 같은 게 뭐가 있냐면 합금이 있는 거야. 합금. 합금에는 뭐 이런 게 있지. 청동이 있겠지. 청동기 시대. 석기 시대 다음에 청동기 시대가 왔잖아. 그 청동기 시대 때는 동자가 무슨 동이야? 동. 무슨 동? 동기 시대가 안 오고 청동기 시대가 왔잖아. 동이 뭐야? 동. 똥? 동이 동 아니에요? 동메달일 때 동메달이 무슨 메달이야? 구리. 구리. 구리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냐? 청동기 시대 안 살아봤어? 구리에다 뭘 집어넣은 거야? 철? 바보 아니야? 한국 사람. 청동기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야? 철기 시대잖아. 근데 어떻게 또 철을 사용해? 철기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아니죠. 저거는 순수하지 않은 거니까. 순수한 거 섞은 거야. 혼합물이라니까? 용액이라고 불순물이 포함되면 안 돼. 용액은 지금 용액하고 있잖아. 용액. 네. 아직 이해 못했어? 아니. 다시 설명 안 할 거니까 나중에 들어. 다시 앞부분 가서. 청동은 구리 플러스 뭐? 주석. 주석이야. 그러면 구리가 뭐가 되는 거고? 많아요 구리가. 아니 청동이잖아. 동. 결국에 동이잖아. 그럼 구리가 많겠지. 얘가 용매가 되고 얘가 용질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기체용액은 공기가 있어. 공기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 모르는 거 아니지. 내가 맨날 숨 쉬고 있는데. 질소와 산소와 그리고 몰라? 아르곤이요. 아르곤. 그리고 아니 지구인 맞아? 지구에 사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본 적이 없어 봐요. 어?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으면은 몰라야 돼? 힘 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 알잖아. 네. CO2지. 자, 그러면은 질소 몇 프로 있어? 78%. 그렇지, 78%가 있어. 산소는 21. 21%. 아르곤은 03. 0.9%. 이산화탄소 0.03%. 그렇게 있어. 그러면은 질소가 뭐가 되는 거야? 용매. 용매지. 많으니까. 그럼 산소는 용질. 용질이지. 그럼 아르곤은 용질. 용질. 용매는 하나고 나머지 다 용질이야. 자, 그 다음에 액체용액에서는 뭐가 있냐면 우리 식초 같은 거 있죠. 식초. 식초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아세트산. 그치, 아세트산. 아세트산 어떻게 쓰지? CH3 COOH. 이렇게 쓰는 건 분자식이야, 실험식이야? 시성. 그치, 시성식이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가? 용매. 물이 용매야. 물이 용매. 얘는 용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아세트산 수용액이라고 해. 아세트산 수용액. 만약에 이 비율이 만약에 아세트산이 더 많잖아. 그러면 이름이 바뀌어. 아세트산과 물이 있을 때 이게 아세트산이 더 많잖아. 비율이.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물 아세트산 용액이라고 해요. 그러니 뭐뭐뭐 수용액 이렇게 말이 나왔으면 뭐란 얘기야? 물이 용매. 그치? 물이 용매란 얘기야. 뭐뭐뭐 수용액, 황산물이 수용액, 에탄올 수용액 이렇게 수용액이 나오면 물이 용매란 얘기인 거야. 그럼 나머지 것들이 용질이 되겠지? 많은 게 용매라는 거야. 많은 게. 자, 그 다음에 고체 액체가 섞일 때도 있지. 그게 바로 뭐야? 설탕물.
그래서 설탕과 물. 그럼 여기서는 뭐가 용매가 된다고? 물. 그치? 액체가 용매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용매가 되고 얘는 용질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기체 액체가 있는 것. 기체 액체가 혼합된 것. 탄산수 같은 게 있겠지. 탄산수. 탄산수는 CO2와 뭐? 물. 물이 뭐가 되고? 용매. CO2는 용질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용액이라는 게 이렇게 세 종류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퍼센트 농도로 넘어갈게. 두 번째 퍼센트 농도. 자, 퍼센트 농도의 먼저 정의부터 알아보면은, 자,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일상생활에서. 식품에 보면은 퍼센트가 많이 붙어 있을 거야. 아마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고, 뭐가 몇 퍼센트고 이런 말들. 그치? 자, 얘는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야. 아니면 g이겠지? 질량의 단위는. 그래서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 용액 100g. 용액 100g이 뭐가 되는 거야? 기준. 어떤 퍼센트 농도든지 100g 안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100g 안에서. 5%다? 아, 용액 100g 안에 5g이 있구나. 어떤 용질이 5g이 있구나. 15%다? 용액 100g 안에 용질이 15g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용액 100g이 기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용액 질량 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해야 돼.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을 해야 돼. 왜? 더워서. 거길 왜 열어? 저길 열어야지. 근데 여기라도 열면 괜찮아. 안돼 안돼 시끄러워서. 여기도 시끄러운데. 아니 내 소리가 밖으로 나간다고. 아 그러네. 저기 열어 저기.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 하면 뭐뭐뭐 퍼센트 이렇게 나온다. 100을 곱해야 돼. 왜 100당이니까 100당. 100g 당이니까 100을 곱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단위를 써주게 된다. 자, 그럼 얘 값은 몇부터 몇 가지가 있겠어? 그치, 0부터 100까지가 있겠지. 100분율이라고도 하는 거야. 100분율, 퍼센트 농도는. 그래서 이 용액 질량이라는 것은 뭐 플러스 뭐야? 용질 질량 더하기. 그치, 용매 플러스 용질. 이 용액에는 용질 질량과 용매 질량이 있는 거지. 질량은 어떻게 돼야 돼? 보존돼야 돼. 내가 용질과 용매를 섞었으면 그 둘의 합이 변하면 안 돼. 요거는 질량 보존이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식변형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뭘 구하라는 게 많이 나올까? 용질 질량. 용질의 질량 또는 용질의 양. 용질의 뭐를 구하라는 게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용질 질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용질 질량은 용액 질량에다가 뭘 곱하면 돼? 100분의 퍼센트 농도를 곱하면 돼. 100분의 퍼센트 농도.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마치 몰은 어떻게 구해?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 질량은 뭘 곱하기 분자량,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 보처럼 나와야지. 어? 몰봇이 되도록. 몰봇.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 질량은 몰 곱하기 분자량,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 이렇게. 한 명씩 해볼까? 아니요. 종민이부터 해봐야겠다. 종민이는 지금 무패행진에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시작! 전 마지막이에요. 아니, 너부터 할 거야. 다른 애들은 못 할 거야. 물은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은 물분의 질량. 질량은 물 더하기 분자량.
난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도전자 없어? 없어? 왜 저만 시켜요? 없네 도전자가. 이거보다 빠르게 하는 사람이 없네. 자, 그래서 용재 질량은 용액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농도야. 예를 들면 10%야. 10%야. 10%인데 10% A가 있는데 얘가 Xg이 있어. A 수용액이 Xg이 있어. 그러면은 용질의 질량은 얼마인 거야? 0.1. 0.1x라는 거지. 100으로 나눠서 바로 0.1 나오지. 거기다 이거 곱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뭐야? 용액 질량이고 100분의 10 하는 게 이거 값이지. 그래서 용질 질량은 바로 0.1x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0.9x는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용매 질량. 그치, 용질 질량은 0.1x. 용매 질량은 0.9x가 나온다. 질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앞에서 x, 용액 질량이 나와야지. 그러니 결국에 얘와 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9. 1대 9잖아. 용질과 용매의 비율이 1대 9잖아. 그러면 10%인 거야. 그게. 그러니 결국 퍼센트 농도는 뭐야? 비율이야, 비율. 내가 비율만 알면 퍼센트 농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농도가 다 마찬가지거든. 이제 뒤에 배울 몰 농도도 그렇고 이 용액의 농도라는 것은 결국에 비율이야. 비율만 알면, 용액과 용질의 비율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야. 정확한 값을 내가 몰라도. 저기 B거든, B. 나눴잖아. 나눴다라는 건 B가 중요하다는 거야, B가. 오케이? 그래서 1대 9면은 10%라는 거 그렇게도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 그 퍼센트 농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게. 아, 10%, 5% 할까? 5% 설탕 수용액. 5% 설탕 수용액의 의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내가 이 5% 설탕 수용액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용액 100g은 설탕이 5g. 그치? 수용액 100g에 설탕이 5g 녹아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럼 만약에 수용액이 만약 20g으로 바뀌었어. 수용액 20g. 설탕이 몇 g 녹아있는 거야? 어? 몇 그램? 그치, 1g 녹아있는 거지, 1g. 이 용액의 질량이 몇 배 됐으니? 5분의 1배 됐으니 이 용질의 질량도 5분의 1배 하면 된다라는 거야. 비율이라는 거지. 진짜 비율이잖아, 지금 비율. 그러니까 용액 100g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해하는 건데 용액의 질량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용질의 질량도 같이 바뀌어가는 거야. 그게 비율이야. 그러면은 이 수용액 20g에 1g 있다는 것은 물 몇 g에? 물 몇 g? 물 몇 g? 19. 아, 뭘 19. 물 19g에 이게 좋아? 내가 틀린 게 좋아? 물 19g에 설탕이 1g이 녹아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물 19g. 그러니까 결국에 용매와 용질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9대 1. 그치. 용매와 용질의 질량비가 19대 1이야. 용액과 용질의 질량비는 20대 1. 아까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됐어? 아니, 퍼센트 아까가 아니라 10%짜리는 용매와 용질의 질량비가 몇 대면? 1대 9. 용매와 용질이 9대 1이었지. 10%일 때. 5%일 때는 19대 1. 용매와 용질의 비가 19대 1이라는 거야.
이게 결국에는 퍼센트라는 것은 비율의 관계. 비율의 관계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용질 질량은 용액 질량에다가 100분의 퍼센트 농도다. 한 번 더 상기하고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예제 한번 풀어보면은 물 100g에 소금 25g을 녹여 만든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몇 퍼센트이냐? 몇 퍼센트야? 20%. 25%야? 20%. 25%라고 안 되지. 그치? 20%라고 해야 되겠지? 125 더하기, 아니 125분의 25 곱하기 100을 해서 20%가 나오겠지? 자, 세 번째. 퍼센트 농도와 용액의 질량이 같은 수용. 용질은 서로 다른 거를 보는 거거든. 용질이 서로 다른 조건. 그래서 10%짜리 10% 설탕 수용액이 100g, 그리고 10%짜리 포도당 수용액이 100g 있을 때, 이때를 보면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얘가 이 설탕이고 포도당이야. 똑같이 100g이 들어있을 때 똑같이 10%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설탕은 몇 g 있겠어? 10g. 10g 있겠지. 포도당은 10g. 10g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그 용질의 질량과 여기서의 용질의 질량이 어때? 같지. 퍼센트 농도와 용액의 질량이 동일하면 용질의 종류가 달라도 뭐가 동일해? 용질의 질량이 동일한 거지. 그런데 이제는 뭘 생각해 보냐면 용질의 질량은 동일한데 한마디로 설탕의 질량과 포도당의 질량이 동일해. 그런데 이 안에 녹아있는 설탕 분자수, 설탕 분자수와 여기에 있는 포도당 분자수는 어떠냐는 거야. 어떨까? 같아, 달라? 달라. 다르다는 거지. 분자수라는 건 개수. 이 물 안에 여기 물은 몇 그램 있는 거야? 물은 90g 있는 거지. 여기는 물은 90g. 물의 양, 물의 몰은 똑같아, 안 똑같아? 물의 용매의 질량이나 용매의 몰은 동일한 거야, 양쪽이.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용질의 분자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물 90g에 녹아있는 설탕의 분자수와 포도당의 분자수가 달라. 여기는 몇 몰 녹아있는 거야? 설탕의 분자량을 모르지. 설탕의 분자량은 340이야. 설탕의 분자량은 어떻게 이제 구하냐? 자, 설탕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생물 시간에 배웠지. 생명과학. 설탕은 뭐 더하기 뭐야? 설탕이 분해되면 뭐가 돼? 그게 있어. 포도당 더하기 아니야. 포도당 더하기? 빼기 응? 아니야, 저 갈라. 포도당 더하기? 졌다. 과당. 과당 넘어졌다.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을 더하면 이제 설탕이야. 엿당은 뽀뽀야. 뽀뽀하면 달지. 그러니까 엿당이야. 외우는 방법이야. 작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그래? 작년에 내가 몇 아미노산 이거 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몰라. 했던 것 같은데. 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하나가 뭐야? 갈라쳤어. 젖당. 젖당인가? 젖당에서 그 포발. 젖당이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스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포도당 과당인데 얘도 포도당과 분자량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포도당 분자량 180이지. 얘 180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얘네들이 만날 때 물이 빠져나와.
그럼 물이 몇 분자량이 얼마야? 18. 그럼 이거 더한 다음에 18 빼면 돼. 얼마야? 아까 342. 340. 그래서 설탕의 분자량 얼마야? 342야. 포도당은 180이고. 외우기 어렵지 않지? 포도당 두 개에다 물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 물 하나 빠진다. 왜냐면 얘 연결되려면 탈수 쭉 컷하거든? 그래서 물 빠져나와. 자, 그럼 얘는 몇 몰? 342분의 10몰. 얘는 몇 몰? 18분의 1몰. 그럼 둘의 양이 다르지? 어떤 게 많아? 포도당. 그렇지. 포도당이 10,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34.2분의 1몰이지. 굳이 1로 떨어뜨린다면 그러면 이게 입자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포도당의 입자수가 더 많다는 거지, 설탕보다. 그러니까 여기 물 안에 더 포도당 분자수가 더 많이 녹아있는 거야. 근데 화학에서는 화학의 어떤 성질을 알아보려고 할 때 이 질량이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 이 물 속에 녹아있는 입자수들, 그 분자수들이 이 화학적인 작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게 실험적으로 밝혀졌거든. 그래서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화학적인 실험에서. 뭐보다? 질량의 개념보다.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화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물론 필요하겠지만 입자수와 관련된 그런 어떤 특성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화투 가서 배워. 화원에서는 그냥 몰농도가 있다. 그럼 몰농도가 왜 중요한지 화투에서 알려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화원에서는 이 몰농도가 왜 중요한지 잘 나와 안 나와? 나오긴 나와. 중화반응 가면. 근데 그게 얼마나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이 입자수가 어디에 더 잘 나오냐면 화학2에 가면 나온다는 거지. 그거를 알려면 뭘 배워야 되겠어? 화학2를 배워야 되겠지. 그거 궁금하니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도대체 입자수가 많은 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 화학만 가지고는 그거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입자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퍼센트 농도 다음에 뭘 배우냐면 몰농도를 배우는 거야. 몰농도. 그 몰농도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 입자수와 관련된 게 몰농도라는 거지. 그래서 질량은 같으나 용질의 질량은 같으나 용질의 입자수는 다른 거야. 이 똑같은 질량 안에 녹아있는, 똑같은 부피 속에 녹아있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얘가 퍼센트 농도가 같다는 것은 밀도는 같지 않아. 여기서 밀도가 같지 않아. 똑같이 100g이 있잖아. 얘 부피와 얘 부피는 같다라고 볼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똑같은 물이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설탕의 분자가 어떻게 물 분자 사이에 오밀조밀하게 들어가냐. 포도당 분자랑 설탕 분자의 크기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들어가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부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퍼센트 농도가 같다고 해서 밀도가 같지는 않아. 밀도가 같지 않아. 용질이 다르기 때문에 밀도가 같다고 할 수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이제 몰농도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 몰농도. 몰농도 먼저. 몰농도는 이제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텀이라고 해야 되나? 시간?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길어. 무슨 얘기죠? 퍼센트 농도는 짧게 끝났잖아. 몰농도는 길다고. 배워야 할 시간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시간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영화에서 뭐 이런 게 있잖아. 영화에서 그걸 뭐라고 하지? 아니 그거라고 신. 신이 아니고. 영화에서도 2시간짜리가 있고 1시간만짜리가 있잖아. 나 생각이 안 난다. 상영 시간 이런 거 말고. 러닝타임. 러닝타임. 러닝 타임? 맞지? 러닝 타임인가? 맞지 않아요? 그렇지, 러닝 타임이다.
그것이 이제 길다는 거죠. 지금 이거 이 몰롱도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집중을 잘해야 돼. 알겠지? 안 좋은 사람이 있네. 신기하게. 문자 왔어요. 그래서 안 좋은 거야? 아니야. 문자가 와서 안 좋았나? 아니 내가 이랬잖아.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 신기하게.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고 안 좋은 사람이 있네. 근데 문자가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문자가 와서 안 좋았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또 생각했지. 아,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아, 선생님이 잔다고 생각해서 아, 문자가 왔다라고 표현한 거구나. 나는 분명히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문자 딱 봤는데 집 오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거 좀 꽉 차가지고. 아 지금 가고 싶은 마음에. 집에 오라고 그랬다고? 자, 정의를 보면 정의가 뭐냐면 얘는 정의가 중요해.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야. 질량이 아니야? 아니야. 얘 몰이야, 몰.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근데 이건 이제 몰로 가는 거야, 몰. 용액 1리터에 얼마나 많은 용질 입자수가 녹아있는가. 그러니까 몰의 개념으로 여기는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단위 이거 자체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용액 부피 단위는 뭐야? 리터 분의 용질의 양 몰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뭐뭐뭐 한 다음에 라지 m으로 쓴다. 이게 몰롱도의 단위야. 몰롱도의 단위는 라지 m이야. 얘를 이제 풀었으면은 그대로 갖다 쓰면 되지. 몰 퍼 리터. 몰 퍼 리터를 줄이면 라지 m이 되는 거야. 이게 몰롱도라고 읽으면 된다. 몰롱도 또는 몰 퍼 리터. 이게 이제 단위가 되는 거야. 마치 우리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뭐라고 하는 것처럼.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뭐라 그래? 뉴턴이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지. 얘도 몰 퍼 리터를 라지 m으로 사용해서 줄인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용액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라는 거. 요걸 이제 우리 변형해 볼 수 있겠지. 식변형. 어떻게 할 수 있어? 곱해요. 용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 몰 농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용질의 양은 몰 농도 곱하기 부피로 구한다는 거지. 자, 만약에 몰 농도가 동일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몰 농도가 동일하면 용질의 양과 부피가 비례한다라는 거지. 이 몰 농도가 동일하면 요거와 요거는 비례관계라는 거야. 몰 농도가 동일할 때 중요하지. 몰 농도가 동일할 때 용질의 양과 부피는 이제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 보통? V. 몰 농도는 M. 용질의 양, 용질, 양, 몰은 N 이렇게. 그러니까 몰 농도가 동일하면 V랑 N이 무슨 관계야? 갑자기 데자뷰? 데자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야? 아보가드로가 없지. 그러니 화학이 이래서 쉬운 거야. 뭐 하나만 알면 다 연결되거든.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랑 몰이랑 비례관계였잖아. 이번에는 뭐가 동일하면? 용액에서는 몰 농도가 동일하면 부피랑 몰이 비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용액에서는 몰 농도가 동일할 때 부피를 뭐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몰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부피가 늘어난다? 그러면 뭐가 늘어나는 거야? 몰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공식화시키면, 기호로 공식화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V분의 N은 M 이렇게 되겠지. 그럼 N은 MV가 되는 거지. N은 MV, 몰 농도가 부피잖아. 나중에 몰 농도 곱하기 부피. 그럼 N을 통해서 또 뭐도 구할 수 있어. 내가 N을 구했어. 그럼 뭐도 구할 수 있어. 뭐를 구했으니까 그냥 뭐도 구할 수 있어. 질량. 몰이 있으면은 몰은 어떻게 구해? 분자량분의 질량. 질량은 몰 곱하기 분자량. 그러니 N이 있으면 W를 구할 수 있는 거야. W는
n, n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m은 뭐야? 진짜 분자량이야.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 이 밑에 있는 거는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줄게. molecular weight. MW라고 쓴 거야. 얘는 분자량. 몰질량이지 몰질량. 화학식량. 얘는 용질의 양. 몰이지 몰. 곱하는 거고. 얘는 용질의 질량. 그램. 돼야 되겠지. 그래서 분자량은 몰질량이니까 단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몰 곱하기 몰질량이니까 그램 퍼 몰이지. 그럼 계산하면 뭐가 나와야 돼? 그래. 그램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용질의 몰에다가 용질의 몰질량을 곱하면 용질의 질량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공식이야. 따다다다다닥 공식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몰농도가 동일할 때 부피랑 몰이랑 비교한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부피가 나왔으니까 이 부피가 나왔으니까 부피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부피는 뭐에 영향을 받아?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압력은 대기압, 1기압이니까 안 변할 거야. 온도가 변하면 뭐가 바뀌는 거야? 부피가 바뀌는 거지. 온도가 올라가면 용액의 부피가 어떻게 돼? 어? 커지지. 열팽창 일어나잖아. 열팽창. 온도가 올라가면 용액의 부피가 커진다니까? 그러면 몰농도가 어떻게 돼? 이거 커지니까 얘는 작아져야지. 몰농도가. 몰이 변해? 온도가 올라가면 막 분자가 사라져?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가 막 생기고 뭐 이래? 아니지. 분자가 온도에 따라서 막 생겼다가 없어졌다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뭐 마술 수용하는 거잖아. 그럴 일이 없잖아. 질량은 보존돼야지.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 온도에 따라서 이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온도에 따라서. 근데 온도는 부피를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열팽창이 일어나서 용액의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럼 얘는 변하지 않는데 이 부피가 커지니까 몰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5도씨에 만약에 25도씨에서 3몰농도였어. 그럼 50도씨에서의 몰농도는 3몰농도보다 크겠어 작겠어? 작게 측정되겠지. 얘는 3몰농도보다 작게 측정된다는 거지.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온도도 중요한 거야. 온도를 일정하게 둬서 뭐 실험을 하거나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도 명시를 해야 맞는 거지. 온도에 따라서 몰농도가 달라지니까. 50도씨에서는 3몰농도가 아니야. 25도씨에 3몰농도였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얘는 온도에 따라 변한다라는 거. 질량 그 퍼센트 농도는 온도 압력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질량이 어떻게 온도 압력에 영향을 받겠어? 질량은 온도 압력에 영향 안 받지. 얘는 부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 압력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압력은 안 받고 압력은 그냥 이 자체가 1기압이야. 그래서 온도가 변할 때 이 몰농도가 바뀐다라는 거, 몰농도가 줄어든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 여기가 표선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있거든. 이 선에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표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뭘로? 이렇게 되겠지. 부피가 커지겠지. 무슨 선이에요? 아 여기? 무슨 선인지 몰라? 왜 메스 실린더 그거 그린 거예요? 그냥 윗부분? 자 무슨 선인지 모르면 넘어갈까?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 자 여기 보면은 이 그림에 보면 나와 있거든. 지금 보면은 요 부피 플라스크에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딱 얘가 만약에 100ml짜리잖아. 얘가 만약에 100ml짜리면은 이 선이 있으면 여기까지 물을 딱 채웠을 때가 100ml인 거야. 근데 물을 어떻게 채워야 되냐면 이렇게 채우면 안 돼. 이렇게 채워야 돼. 여기 아랫부분이 여기 라인에 닿게. 이게 채우는 게 맞는 거야. 그래야만 정확한 부피 플라스크대로 그 용액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채우면 덜 들어간 거야. 이렇게 채우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야 다. 여기는 실험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실험 기구도 다 알아야 되고 실험 순서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는
실험 기구가 시험이 나와. 이거를 부피 플라스크라고 한다. 여기는 그럼 온도를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이렇게 변했다고 했을 때 온도가 낮아진 거지. 온도가 낮아지면 몰롱도가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죠. 그 몰롱도가 어디가 크겠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몰롱도가 더 크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몰롱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게. 몰롱도의 의미. 1몰롱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 1몰롱도. 용에 1리터에 용질이 1몰 녹아있다. 이런 의미지. 1몰롱도는 용액 1리터에 용질 1몰이 녹아있다. 이런 의미야. 2몰롱도는 용액 1리터에 용질이 2몰 녹아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지. 자, 용액 1리터에 용질이 1몰 녹아있으면은 그 용액 500ml에는 용질이 얼마 녹아있을까? 0.5몰 녹아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비율이잖아. 부피분의 몰. 비율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배가 되면 얘도 2분의 1배가 돼야지. 그리고 우리가 1리터는 몇 밀리리터다? 1000ml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1리터는 1000ml다. 왜 그러냐면 이 밀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10-3승을 의미하는 거야. 마이크로는 10-6승, 나노는 10-9승, 피코는 10-12승이야. 킬로는 10-3승, 메가는 10-6승, 기가는 10-9승. 이렇게 되거든?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메가바이트, 그런 것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미터, 피코미터,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이런 건 안 사용하지만 나중에 원자 반지름 할 때 피코미터라는 걸 써. 피코미터. 나노 수준이 아니라 피코. 옛날에 한참 나노가 인기였잖아. 나노 세대, 나노 물질 이런 거. 뭐 지금도 촌스러운 광고들. 은나노 뭐 세탁기 이런 거. 나노가 유행할 때. 지금은 피코 시대이기도 한데 옛날에 메가바이트지만 지금은 기가바이트에서 넘어서서 뭐야? 테라바이트 막 이런 말 쓰잖아. 테라. 자, 그만큼 이제 화학에서 뭘 많이 쓰냐면 이 밀리라는 걸 많이 쓴다는 거야. 밀리미터는 1밀리미터는 몇 미터? 0.001m잖아. 1미터는 몇 밀리미터? 1000. 왜 이렇게 대답 못하지? 이거 익숙해져야 되는데 1리터는 1000ml. 왜냐면 이게 C의 3승이니까 곱하면 뭐야? 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것도 있는 거야. 500ml는 이 밀리가 10의 3승이잖아. 500 곱하기 10의 3승 하면 이제 리터가 나오지. 몇 리터야? 0.5리터. 이렇게 이제 뭐 하는 거라는 거지 사실은. 이런 개념인 거야. 뭐 앞으로 색감 가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밀리가 왜 웃어? 아예. 왜 앞으로 색감 가는 게 웃겨? 좀 귀여우셨어요. 귀엽다고? 지금 나를 평가한 거야? 율동이 너무 한자 너 왜 그래? 됐어요. 율동이 어땠는데? 웃겼어. 따라해봐. 아니 지금 몇 시냐? 아 맞아, 시간이 없지. 몇 분이야 지금? 53분이. 아 벌써 우리 3분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간이 3승이 된다는 거고 이런 것도 있는 거야. 1밀리몰도 있는 거야. 1밀리몰. 그러니까 1몰만 있는 게 아니라 밀리몰도 쓸 수 있는 거야. 1밀리몰은 뭐야? 10의 마이너스 3.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인 거야. 그러니까 0.001몰을 0.001몰 쓰면은 어떻겠어?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떨까? 흉해. 흉한 게 아니라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보고 문제 풀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틀릴 가능성이 큰 거야. 왜냐면 순간 긴장하거나 순간 막 빠르게 풀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다 이렇게 표현하지. 지수로. 밀리몰은 10-3승.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 이거는 자 만약에 요거 요런 개념 있잖아. 1몰롱도에 500ml 수용액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얘가 몇 몰이냐라고 할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몇 몰이냐 할 때 1몰 정도 곱하기 0.5리터에서 0.5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1몰롱도 곱하기 그냥 500ml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단위가 다른데요? 그치? 이 몰롱도는 어떻게 돼 단위가? 몰 퍼 리터지. 요 리터만 없애면 돼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와? 500? 요 밀리는 그대로 와야지. 밀리? 몰. 500밀리몰인 거야. 500밀리몰이면 밀리가 얼마니까? 10-3. 그러니까 0.5 리터 이렇게 된다. 뭘 아니? 0.5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밀리라는 용어도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요. 왜냐면 밀리가 자주 나오고 있거든. 막 10-3승 이런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점점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옛날에는 이런 것도 막 쓰는 것도 두려워했지만 왜? 너무 어려워할까봐. 근데 이제 이거는 일상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일상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쓰는 연습도 해두고. 자, 그럼 0.5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0.5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이거에 대해서 보면은 수용액 1리터에 포도당이 0.5몰 녹아있지. 그럼 수용액 400ml에는 포도당이 몇 몰 녹아있을까? 0.25. 그치, 0.2몰 녹아있겠지. 0.2몰. 그러니까 요거를 한 몇 배? 5분의 2배 한 거지. 이 부피가 5분의 2배가 됐으니 몰도 5분의 2배가 되면 되겠지. 자, 그다음 예제. 물 500g에 포도당 18g이 들어있다. 이 수용액의 몰농도는 얼마일까? 0.2만. 5분의 1. 포도당 값이 81하지 않았어? 10분의 1. 그치, 0.5리터분에 포도당 18g 몇 몰이야? 0.1몰이니까 5분의 1 몰농도 또는 0.2 몰농도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 4번도 용질의 미 질량 구하는 거 이거 다 얘기했던 거고. 자, 요거 마지막으로 1 몰농도 설탕 수용액 1리터 속에는 설탕이 몇 그램 있을까? 340. 그치, 342g이 있겠지. 왜냐면 1몰이 있는 거니까. 1몰이 있는 거니까 342g이 있는 거고. 그럼 설탕 분자 몇 개? NA. 그치, NA개. 6.0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는 거지. 1몰롱도 설탕 수용액 1리터 속에는. 그 다음에 1몰롱도 수산화트륨 수용액 1리터 속에는 수산화트륨 몇 개 있는 거야? 몇 그램? 수산화트륨은 화학식량이 얼마야? 40이지. 요거는 대표적인 거니까 암기하면 좋지. 화학식량 40이야. 몇 그램 있는 거야? 40g. 그럼 나트륨 이온은 몇 개 있는 거야? NA. 수산화 이온은? NA. 그치? NaOH는 물속에 녹아 들어가서 어떻게 돼? 이온화가 돼.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돼. 그래서 얘가 1몰이 녹아 들어가면 얘가 몇 몰 생기고 1몰이 생기고 얘도 1몰이 생겨서 이온이 총 몇 몰? 2몰이 존재하는 거야. 얘 1몰을 녹이면 이 안에 있는 입자의 수가 몇 몰이 된다? 2몰이 되는 거야. 2몰. 입자의 수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다는 거지. 몇 분 됐지? 끝나야 될 거. 58분. 58분. 뒷부분은 다음 해야겠네. 끝나는 게 애매하게 끝났네. 자, 초딩. 네, 몇 천원을 해. 소리 많이 껴. 야, 좀 색깔 벌어지지. 신기해. 갑자기 지워. 굳이 이게 자, 숙제는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 사 프리팅 같아. 근데 왜 이런 잉크 안 져지고 평화부터 안 져지지? 대체 그거 용도로 만든 거. 숙제는 31쪽에 그 새로 주신 거야? 프린트?
덮는 게 아니라 그거야? 진짜 지우는 거야? 진짜 지우는 거. 31쪽에 31쪽에 예제 1번. 끝? 아니 31쪽 다 하면 되겠다. 31쪽 전부 뭐야. 다랑. 그 4번까지 하면 돼. 32쪽에 4번. 예제 사거든요. 32쪽에 아. 4번까지. 약간 그 근본 없는 건 지울 때. 보통은 32쪽에 친구들은 4번까지 하면 되고. 아무것도 안 맞죠 지금? 지금 좀 아까 나눠줬던 거 화학 식량과 물. 보여요? 어? 얘도 보여야 돼요? 얘만 그리면 돼요? 내가 그냥 맞아. 올릴 거 주면 올리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해보면 돼. 어디 거 아니야? 맞아? 뭐였는데?